싱크대 아래서 나는 그를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너무 긴장됐고 이래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찾았어요.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게 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따뜻함 속에서 살아있다는 걸 느꼈죠. 이 순간 저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말보다는 감촉으로, 시선으로, 숨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남편이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간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연락도 자주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는 줄어들고 이젠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정도만 묻는 사이가 되었어요. 혼자 운영하는 반찬 가게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 보러 가고 밤늦게까지 내일 반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맛있겠네요 라고 말할 때면 뿌듯했죠.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평균 정도였고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위층 원룸이 비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단기로 빌릴 수 있을까요? 장태호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와야 하는데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보증금도 현금으로 준비했다며 정중하게 부탁했죠. 원래 위층은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어요. 남편이 원룸으로 개조해뒀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장태호는 조건을 듣고도 불만 하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끗하게 쓰겠습니다. 폐 끼치지 않을게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니 나이가 38이었어요. 저보다 18살이나 어렸죠. 직업란에는 아르바이트라고 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태호는 조용히 생활했어요. 발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 인사도 꼭 정중하게 했습니다. 며칠 지나니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장님, 혹시 배달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근처는 잘 아니까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요즘 배달비가 워낙 비싸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장태호는 배달료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죠. 모르는 사람에게 가게 일을 맡기는 게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장태호는 생각보다 꼼꼼했습니다. 주소 확인도 2번씩 하고 반찬이 흔들리지 않게 포장도 신경 써서 해줬어요. 이 집 김치 정말 맛있어요. 손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장태호가 한 말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는데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은 제 음식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해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며칠 더 지나자 장태호는 자연스럽게 가게 일을 돕게 됐습니다. 무거운 쌀포대를 옮겨주기도 하고 설거지도 거들어줬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죠. 저녁 시간이면 혼자 간단하게 컵라면으로 때우는 것 같았어요. 냄새로 알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반찬을 좀 싸서 올려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문자로 온 짧은 인사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를 챙겨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기분이었나 싶었죠. 그렇게 장태호는 제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가게에 혼자 있어도 위층에 누군가 있다는 안정감이 생겼거든요. 남편이 없는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이었어요. 반찬 가게는 쉬는 날이지만
내일 월요일 영업 준비를 위해 가게에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 여유롭게 가게 문을 열었죠. 어제 마지막에 급하게 정리하느라 제대로 설거지를 못했던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어요. 물을 틀었는데 이상했습니다. 물이 전혀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배수구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았어요. 이대로 두면 내일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게 뻔했죠. 배관업체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일요일이라 당일 출장은 어렵다고 했어요. 월요일 오전에나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장태호가 있는 것 같았죠. 일요일에도 배달 일을 하는 걸까 생각하며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 수 없이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싱크대 아래 문을 열고 배수관을 살펴봤죠. 어디서 막혔는지 확인하려면 손을 깊숙이 넣어봐야 했어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찬 타일 바닥이 옷을 통해 전해졌죠. 팔을 길게 뻗어 배수관 연결 부위를 더듬어 봤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것은 축축한 물기와 끈적한 때였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더 깊숙이 손을 넣어봤어요. 그런데 배수관 중간쯤에서 뭔가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졌습니다. 아마 음식 찌꺼기가 뭉쳐진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장태호의 목소리였어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죠. 저는 싱크대 아래 바닥에 엎드린 채로 대답했습니다. 배수구가 막혀서요. 손으로 뚫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도와드릴게요. 장태호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 제 옆에 무릎을 꿇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장태호도 저와 같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어디쯤 막혔어요? 여기 중간쯤인 것 같은데. 저는 손가락으로 배수관을 가리켰습니다. 장태호도 팔을 뻗어 같은 곳을 더듬어 봤어요. 좁은 싱크대 아래 공간에서 우리 둘이 나란히 엎드려 있으니 어깨가 거의 닿을 듯 했죠. 여기 뭔가 걸려 있네요. 장태호가 말하며 손을 더 깊숙이 넣었어요. 그 순간 배수관을 만지려던 제 손과 장태호의 손이 마주쳤습니다. 정확히는 그의 손등이 제 손바닥에 닿았죠. 물기가 묻은 그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거친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손등에 작은 상처들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손을 빼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장태호도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수관 속에서 우리 손이 겹친 채로 그대로 멈춰 있었죠.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인지 장태호의 숨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싱크대 아래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제 손등을 스치듯 지나갔죠. 의도한 건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상했죠. 단순히 손이 닿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이런 감정은 언제 느껴봤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사장님, 장태호가 조용히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네.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 빼세요. 제가 할게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손을 빼내며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죠. 장태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배수관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몇 분 후 막혔던 덩어리를 빼내더니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해 봤어요. 다 됐어요. 고마워요. 저는 일어서서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목까지 흘렀지만
아까 그 따뜻한 감촉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손등을 비비며 씻어도 그 느낌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장태호도 손을 씻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수고하셨어요 라는 인사만 남기고 말이죠. 저는 혼자 남은 주방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아까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분명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그 감촉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장태호의 손등이 제 손에 닿았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따뜻한 느낌이 생생했어요.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사용했던 고무 장갑들을 정리하려고 싱크대 옆 바구니를 들여다봤어요. 제가 쓰던 장갑과 장태호가 썼던 장갑이 함께 들어 있었죠. 장태호의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것보다 확실히 컸어요. 손가락 부분이 늘어나 있고 손목 쪽에는 작은 찢어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거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냥 버리면 될 장갑인데 자꾸 만지게 되더라고요. 손으로 쥐어보니 장태호의 손 크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어제 제 손에 닿았던 그 손이 이 장갑을 끼고 있었구나 싶었죠. 다른 장갑들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장태호가 썼던 그 하나만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이거 왜 못 버리고 있지? 혼잣말을 하면서도 그 장갑을 계속 들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소중한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결국 주방 서랍 맨 아래쪽에 그 장갑을 넣어뒀어요. 다른 물건들 사이에 살짝 숨기듯이 말이에요. 누군가 볼까봐 걱정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몰래 감추는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었어요. 장갑을 서랍에 넣고 나서도 계속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어제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싱크대 아래 좁은 공간에서 장태호와 나란히 엎드려 있던 순간을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닿았던 손등을 자꾸 문질러 봤어요. 별것 아닌 접촉이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생각나는 건지 이상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언제 내려왔는지 장태호가 가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정중한 인사였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들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대답을 하면서도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제 일 때문인지 장태호를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색했습니다. 배달 갈 준비하러 왔어요. 오늘도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고마워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제게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장태호의 목소리, 표정,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이제는 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태호가 배달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손을 계속 쳐다봤어요. 어제 제 손에 닿았던 바로 그 손이었죠. 지금은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이었는데도 그때의 느낌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장태호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서랍을 열어서 그 고무장갑을 꺼내봤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쓰레기일 뿐인 고무장갑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이야. 장갑을 손에 끼워봤습니다. 제 손에는 너무 컸지만 그래도 끼워봤어요. 장태호의 손 모양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손가락을 움직여보니 그의 손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분명한 건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 동안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그날부터 장태호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배달을 나갔다 돌아오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됐고, 그가 가게에 들어올 때마다 괜히 바빠 보이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도 위층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장태호가 뭘 하고 있는지,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까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그 고무장갑을 꺼내서 보곤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같은 거였어요. 이런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조용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늘 그렇듯 맛이 없었죠. 남편이 없는 식탁은 언제나 썰렁했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에 서서 물컵을 손에 들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요즘 들어 연락이 뜸했는데 오랜만이었죠. 여보세요. 응, 나야.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안부 인사도 없이 바로 용건부터 말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집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겠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언제쯤 오실 수 있어요?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물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의 말이에요. 글쎄, 잘 모르겠어.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야 할 텐데. 그럼 언제쯤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바쁘다고 했잖아.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귀찮은 질문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 끊자. 피곤해.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방금 전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안부 한마디 없이 못 간다는 말만 하고 끊어버린 남편.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일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이해마저 지쳐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그냥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인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게가 제 마음과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텅 빈 듯 가벼우면서도 깨질 것 같이 위태로웠죠. 문득 화가 났어요. 남편에게도, 이런 상황에도,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에게도 말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힘을 잃었어요. 유리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쨍그랑 컵이 싱크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어요. 조용했던 밤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소리가 한참 동안 귓속에 울렸어요. 저는 멍하니 깨진 유리컵을 내려다봤습니다. 크고 작은 조각들이 싱크대 안에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이 부서진 것 같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단순히 컵이 깨져서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차갑고 무관심한 목소리, 혼자 보내는 매일 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런 일상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언제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공허해진 건지 말이에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장태호의 목소리였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죠. 언제 내려왔는지 그가 주방 입구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소리가 계속 나서 혹시 무슨 일인가 해서요. 장태호의 표정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제가 우는 걸 봤는지 눈가가 젖어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컵을 떨어뜨렸어요.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치셨어요? 장태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아니요, 안 다쳤어요. 잠깐만요. 장태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빗자루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할게요. 괜찮아요. 위험하니까 저가 하죠. 장태호는 꼼꼼하게 유리 조각을 치웠어요. 작은 부스러기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제가 할 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다 됐어요. 고마워요. 장태호가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직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장태호가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그 시선에 눈물이 다시 날 것 같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힘든 일 있으셨어요? 조심스럽게 묻는 장태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장태호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럼 이제 올라가서 쉬세요. 늦었으니까요. 네, 그럴게요. 장태호가 올라간 후에도 저는 한참을 주방에 서 있었어요. 방금 전 그가 보여준 따뜻한 관심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와 장태호의 따뜻한 걱정.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싱크대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배수구 아래쪽 연결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여서 그냥 두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저녁 시간이 지나고 가게 문을 닫은 후였어요.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다시 싱크대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처럼 바닥에 무릎을 대고 엎드려서 어디서 새는지 확인해 봤어요. 손전등을 비춰가며 배수관을 따라 살펴봤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웠어요. 손을 뻗어 연결 부위를 만져보니 확실히 젖어 있었습니다. 볼트가 헐거워진 것 같았죠. 이걸 어떻게 조여야 하지? 혼잣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볼트를 돌려보려 했어요.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팔목까지 안쪽으로 넣어야 했거든요.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장태호가 가게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제 뒤에서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계속 배수관을 만지작거리며 볼트를 조이려고 애썼어요. 어깨가 싱크대 안쪽 벽에 닿을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잘 안 되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무릎을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태호가 제 뒤에 앉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제가 배수관을 만지는 소리와 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장태호가 뭘 하려는 건지 궁금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따뜻한 손이 제 허리에 조용히 올려졌어요. 장태호의 손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손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제 허리 위에 놓여 있었죠.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손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따뜻함을 고스란히 느꼈어요. 얇은 옷을 통해 전해지는 장태호의 체온이 제 등에 스며들었습니다. 사장님, 장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제 이름이 아닌 호칭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이런 자세로.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자세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지금 이 상황이었습니다. 장태호의 손이 허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손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이 더 당황스러웠어요. 장태호의 손이 살짝 움직였어요. 허리를 감싸듯 조금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옆으로 틀었어요. 장태호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말로 허락한 건 아니었지만 제 몸짓이 답이었죠. 장태호는 그 신호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저와 나란히 싱크대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가까이 있었어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죠. 여기 볼트가 헐거워진 것 같네요. 장태호가 배수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느껴지는 그의 체온과 숨소리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대답하면서 장태호를 곁눈질로 봤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장태호의 눈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조심스러우면서도 간절한 시선이었죠. 사장님, 다시 한번 제 호칭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이거 말고 다른 걸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배수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말이에요. 장태호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도 그와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장태호의 손이 다시 움직였어요. 허리에서 등으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어요. 언제든 멈출 수 있도록 천천히 제 반응을 살피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손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을 살짝 그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답이었죠. 정말 괜찮으세요? 장태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확실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이에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마지막 경계선이 사라졌습니다. 장태호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고 저도 그 거리를 받아들였어요. 싱크대 아래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배수관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밖에서는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렸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바깥 세상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밤을 더 은밀하게 만들어주는 배경음악 같았죠. 그날 밤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장태호의 손길, 그때의 떨림, 그리고 처음 느껴본 그 감정들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지만 뭔가 달랐어요. 장태호와 마주칠 때마다 시선이 전과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말을 주고받을 때도 예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흘렀죠.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고 위층으로 올라왔어요. 하루 종일 일한 몸이 끈적하고 무거웠습니다. 샤워부터 하고 싶었죠.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어요. 하지만 며칠 전 그 밤의 기억만은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려 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수건으로 대충 물기만 닦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자연 건조시키기로 했어요. 거실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들어왔고 시계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어깨를 적셨어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장태호 생각이 났어요. 지금 위층에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머리칼에서 또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수건으로 닦으려고 했는데 수건이 욕실에 있었나 봐요.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소리 같았어요. 사장님? 장태호의 목소리였어요. 언제 내려왔는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네. 급하게 대답했지만 지금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젖은 머리에 편안한 옷차림이었거든요. 하지만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왠지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장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마른 수건이었습니다. 머리가 젖어 계셔서요. 감기 걸리실까봐.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더 신중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수건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장태호가 수건을 건네주는 순간 우리 손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며칠 전 싱크대 아래서 느꼈던 그 온기가 다시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사장님, 장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장태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가 다시 물었어요. 며칠 전에도 했던 질문이었죠. 네. 이번에도 같은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확실했습니다. 장태호가 소파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제 옆이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말이에요. 여전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말려드릴까요?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남편도 한번 해준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뒤쪽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장태호가 수건을 들어 보였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허락한다는 뜻이었죠. 장태호가 제 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수건으로 제 머리를 감쌌습니다. 물기를 흡수하듯 가볍게 눌러주더라고요. 너무 세게 하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좋아요. 정말 좋았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준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장태호의 손길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게 천천히 말려줬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기도 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좋은 의미의 소름이었죠. 거의 다 말랐어요. 장태호가 말했지만 저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장태호가 수건을 내려놓고 다시 제 옆으로 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사장님. 네. 저 요즘 계속 생각해요. 뭐요? 며칠 전 그날 밤 말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말하기는 부끄러웠거든요. 저도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장태호가 놀란 듯 물었어요. 네. 계속 생각났어요.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장태호가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더 따뜻하게 말이에요. 사장님 손이 차가워요.
그래요? 네.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의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쌌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마음도 같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면서 말이에요. 창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들렸지만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 같았습니다. 그때 장태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는 그 무게가 전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평온함을 언제 느껴봤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그렇게 소파에 앉아있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태호의 머리가 제 어깨에 기댄 채로 우리는 말없이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조용히 흘렀죠. 사장님, 장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이상한 걸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혼자 계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죠. 외로워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장태호 앞에서는 가식을 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이요? 네, 많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장태호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장태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외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좋아서예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좋다는 말을 들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끄러웠지만 마음은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저도 뭐요? 장태호가 살짝 웃으며 물었어요. 저도 좋아해요. 드디어 말했어요. 그 순간 뭔가 막혔던 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장태호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정말이에요? 네. 언제부터요? 싱크대에서 손이 닿았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때부터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니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장태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세입자와 집주인이라는 관계도 있었죠.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장태호가 동의했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요. 네. 장태호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디 가요? 그냥 조금 더 편한 곳으로요.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어디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장태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 나이 차이,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자신을 찾았어요. 남편의 아내도 가게 사장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로서의 저를 말이에요. 장태호의 손길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이 세심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죄책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찾아온 건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감각, 그리고 여자로서 원해진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언제부터인가 의무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사랑도 애정도 심지어 관심도 없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하지만 장태호와는 달랐어요.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간절했습니다. 그 밤 저는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아침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감쌌어요. 말보다는 감촉으로, 시선으로, 숨소리로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죄책감이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장태호가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네. 저도 평범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침실에서 저는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아직도 장태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확실한 건 오늘 밤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태호는 조용히 떠났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어서요. 다른 곳을 구했습니다. 그가 열쇠를 내려놓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요? 갑자기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장태호는 끝까지 정중했어요. 하지만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장태호가 가방을 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공허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여전히 무뚝뚝한 인사였습니다. 짐을 내려놓고는 바로 TV를 켰어요. 언제 오신다고 연락 안 주셨어요. 깜빡했네. 배고파. 뭐 해먹을 거 있어?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금 만들어 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서운해하거나 섭섭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냥 덤덤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됐어요.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전과 똑같은 하루였죠. 하지만 뭔가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는데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있었어요. 뺨에도 어떤 윤기가 돌았고요. 마치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거울 속 제 얼굴에게 물어봤어요. 답은 뻔했죠. 장태호를 만난 이후부터였어요.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꾸 싱크대를 쳐다봤어요. 그곳에서 처음 그와 손이 닿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순간들을 말이에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그날 밤이 생각났어요. 장태호가 제 머리를 말려주던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요. 죄책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해방감이었어요.
저는 아직 여자였어요.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싱거운데? 남편이 국을 먹으며 불평했어요. 그래요? 죄송해요. 예전 같으면 급하게 간을 맞춰드렸을 텐데 이번엔 그냥 대답만 했어요. 다시 해줘. 지금 바빠서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뭐야,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손님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모든 요구에 즉시 반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잠든 후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장태호가 앉았던 자리를 보면서 말이에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변한 건 장태호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는 단지 계기였어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저를 깨워준 계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화장을 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대충 세수만 하고 나왔거든요. 립스틱도 발랐어요. 연한 핑크색이었는데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남편이 의아해 했어요. 그냥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뻐지고 싶은 이유를 굳이 남편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가게에 나가서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일했어요. 반찬도 더 예쁘게 담았고 손님들에게도 더 밝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뭔가 다르시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그래요? 네, 더 예뻐 보이세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점심 무렵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물방울이 또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반가웠어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거든요. 그날 밤 다시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을 지우면서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어요. 눈빛도 표정도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게 변했습니다. 장태호는 떠났지만 그가 깨워준 저는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와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진짜 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장태호에게도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여자로서의 저를, 진짜 제 모습을 감추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것도 즐거워졌고 옷을 고르는 것도 신경 쓰게 됐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고 싶었거든요.